자, 지난 시간 빛의 입자성에 이어서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전자기파였는데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드브로이는 전자처럼 이런 입자들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인 입자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이 p는 m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의 파장을 운동량 p분의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p는 m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애들은 질량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동을 확인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지만 원자 안에서의 이런 전자들은 굉장히 지금 질량이 작죠. 이렇게 가속된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속된 이 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파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파동성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톰슨이 실험을 하는데요. 자, X선 같은 경우에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파장이 매우 짧은 X선을 입사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절 무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전자선을 가지고 입사를 시켰더니 이런 회절 무늬를 얻었다는 거죠. 자, 두 개의 모습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선의 회절 무늬를 보고 이 전자 같은 경우 이 입자들도 사실 파동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시켜준 실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자총이 있죠. 여기서 이 전자총을 이용해서요. 전자의 전자선을 입사를 시킵니다. 어디에 입사시키냐면 이 니켈 결정에 입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 입사시켰을 때 여기에서 튕겨나오는 전자를 검출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 검출기를 한쪽에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각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에 놨다가 이쪽에서 검출했다가 저쪽에서 검출했다가 각에 따라서 검출되는 이 전자의 개수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54V의 전압으로 이 전자를 사실은 가속을 시킨 건데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속을 시켰을 때 전자가 가장 많이 관측된 각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어디에서냐면 쏘여준 곳이랑 50도의 각도를 유지했던 50도에서 가장 많이 관측이 되더라 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어떤 거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요. X선. 자, X선은 사실은 파동성을 가진 애인데, X선을 입사시킬 경우에 어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곳에 X선을 입사시킨 경우에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옆에 결정면에서 반사된 빛이랑 그 다음에 그 전의 빛, 이런 특정한 각으로 입사시킬 경우에 이 표면에서 반사된 빛, 그 다음에 이유탄 결정면에서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도 어떤 한 특정한 각에서 지금 많이 검출되는 것을 보고 X선이 그 결정 표면에 비출 때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전자도 뭔가 파동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된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 보강 간섭 일어나는 X선의 파장이랑 그 다음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시킨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 아까 물질파 파장 구할 수가 있었죠? mv분의 h 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 파장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파동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 실험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뿐만이 아니라 양성자 같은 그런 입자들 자체가 파동성도 가지고 있더라. 꼭 입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고 있더라 했고요. 이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보호의 경우에 수소원자에서 방출되는 그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가설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양자가설을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요. 이 파이 r, 자 여기 둘레입니다. 이 파이 r은 n 란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n 람다가 같다고 하면은 아까 mv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n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자 궤도 원둘레, 자 여기 이렇게 전자 궤도의 원둘레가 있습니다.
전자궤도 원둘레가 있을 때 물질파의 파장이 항상 정수배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 물질파가 어떤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전자가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결국에 전자는 항상 이런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자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은 n 람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뭐 4, 3, 2, 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4.5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전자의 반지름과 양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식이 있는데요. 자, A0 보어 반지름에다가 이 양자수를 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반지름, 전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0는 0.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로 보고요. 이것을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자의 반지름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왔죠? 그러면 드브로이는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의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불원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N3 궤도에서 N2의 궤도로 전이한다고 합니다. 이때 방출되죠. 자, 에너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때 빛의 에너지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면 N은 1대 마이너스 3.4죠. 여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9 일렉트론 볼트만큼 방출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가 10의 4승 미터/세크의 속도로 운동합니다. 이때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물질파 파장 우리가 나오면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mv분의 h까지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질량 나왔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속도 10의 4승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 값도 나와 있습니다. 3까지 안 나오고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계산하면 자, 이거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이게 10의 7승 여기까지 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남게 되고요. 계산하면 약 0.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입자들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미시적인 세계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원자나 원자 핵의 내부와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파장이 굉장히 짧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시적 세계에서는 사실 이 현상을 보기가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미시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파 파장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질량, 속력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구해보면 되겠죠? 5m 곱하기 v분의 h, b는 2m 곱하기 2vh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 대 4분의 1 하면은 자, 20씩 곱해주면 4대 5. 그래서 답은 4대 5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전자총에 의해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일정한 전압 V에 의해 가속됐다. 그럼 속력 V로 슬릿을 통과한다. 순간 전자의 속력과 부브로의 파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E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이 E고 그 다음에 어떤 전압 V로 가속시켰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전기력이 전자에 해준 1이 되겠죠. 그래서 E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 그때 V를 그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2EV 이렇게 남게 되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드브로이 파장은 우리 계속 mv분의 h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면 m분의 h 그대로 두고요. v분의 1이기 때문에 2v분의 m 이렇게 두면은 자, 여기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래서 2vm 하고
여기서는 루트, 그 다음에 h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 거 찾아보면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자, V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m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에다가 요거 아까 구한 거 그대로 곱해주면 2mev 루트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요렇게 구해놓고, 자, 물집합 파장 p분의 h로 하면은 2mev분의 h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바꿔보면 아까 이 V는 운동에너지 2K였죠? 그래서 2M, 2K로 바꿔주고 H로 해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양자 조건 얘기했었죠?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물집합 파장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식이 나왔었는데요. 원궤도 둘레가 아까 2파이r은 n 람다로 구할 수가 있다 했을 때 파장의 정수배여야 됩니다. 전자가 양자수가 큰 궤도에서 양자수가 작은 궤도로 전이를 할 때 이 두 궤도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가진 전자기파를, 자, 큰 궤도, 자, 이렇게 N1, N2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큰 궤도에서 작은 궤도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큰 궤도에서 작은 궤도로 전이할 때는 방출한다. 반면에 작은 궤도에서 큰 궤도로 올라가려면 흡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3인 궤도의 원둘레의 길이는 그 궤도를 도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의, 자, n이 3입니다. 그러면 이 궤도를 도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의, 자, 원둘레 길이가 2파이r이 되겠죠. 그러면 n 람다기 때문에 이게 3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3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물집합 파장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mv분의 h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mv분의 h, 그 다음에 2m 곱하기 3v 대 h 이렇게 하면은 mv 대 mv분의 h 대 6mv 대 h 이렇게 하면 6대 1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여기서는 10번부터 먼저 보시면 진동수가, 자, 에너지 준율이 양자수 1, 2, 3에 대해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진동수가 FA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9이다 했는데요. 자, 1.5에서 3.4로 지금 내려오면서 방출되고 있죠. 이때 에너지는 1.9, 여기 빠진 값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n은 1에서 있는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가 HFC만큼, FC가 여기죠. HFC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하면 지금 n의 3에서 이렇게 방출되는 게 FC이기 때문에 이만큼 흡수했다는 건 위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n이 3인 상태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랑 FB를 더하면 FC다. 보시면 FA, 자, 요만큼 에너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더한 값이 FC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는요. 지금 질량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A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질량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A 질량, 그 다음에 A 속도분의 H, 그 다음에 B의 질량, B의 속도분의 H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여기 아래에 전문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 VA를 구해보면은 이 VA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MA, 람다 넘겨주고 H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MA, VA 값을 넣어봅니다. 람다 H, 그 다음에 제곱. 이게 지금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MB를 그대로 해보면 MB 4람다분의 H의 제곱이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풀이해보면 여기에서 없앨 거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남고 MA 그대로 남고요.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은 2다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남고요. 그다음에 MB 그다음에 16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은 2다 이렇게 남게 되겠죠. 우리는 MA 대 MB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B로 하려면 없앨 거 여기서 바로 없애겠습니다. 먼저 없애면 2 없앨 수 있고요. H 제곱 없애고 람다 제곱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없애고 MA는 넘겨주면 뭐만 남냐면 지금 2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MB는 뭐만 남게 되냐면 1로 넘기면 16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MA 대 MB 하면은 지금 8대 1이 되겠죠? 16씩 곱하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면서 우리가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